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부분적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가운데 관계부처들이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LH가 전국 138개 신규 사업장 가운데 사업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지역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1778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후반부에 모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최종적으로 1768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487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은 외국인 편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3천억 원 넘게 외국인들이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3천억 원 가까이 매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27일 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미국발 훈풍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전강 후약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 조정받으면서 176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75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177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다시 경신하기도 했지만 펀드 환매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현재는 한 시구간의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 현재는 0.04% 하락 움직임 나타나면서 1768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제와 조금 다른 점이라면 기관 쪽에서 매도로 접근했다는 점일 텐데요. 하지만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 유지했습니다. 외국인이 3,20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개인 쪽에서 190억 원 정도 매수했는데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12거래일 연속 주식형 펀드 환매가 나오면서 매도세에 이어졌습니다. 기관이 2,900억 원 정도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은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하락 반전으로 마감했는데요. 약보합 조정받으면서 487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출발 역시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491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약보합 조정으로 마감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개인이 2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차지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도 10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역시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기관이 267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오늘은 오늘 9원80전 내리면서 1181원 3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미국 경기 지표가 호조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 급등,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강하게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장 초반부터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왔고요. 그리고 역외 달러 매도에 낙폭을 점차 늘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국 개입 경계감에 1180원대 아래로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상황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2.3% 오르면서 82만 9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포스코가 철강주 강세에 0.3% 오르면서 51만 9천 원까지 올랐고요. 현대차 자동차 주 강세에 오늘 주당 3,500원씩 뛰면서 14만 3,500원까지 올랐습니다. LG화학 오늘 0.6% 내렸고요. 현대중공업이 0.5% 올랐습니다. 현대차 이어서 현대모비스까지 2% 올랐고요. LG전자 오늘 강공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LED 업황이 갈수록 부진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약세를 보였는데요. 4.6% 내리면서 4만 4천 원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과 SK 브로드밴드 역시 내렸고요. 포스코 ICT가 오늘 8% 큰 폭으로 오르면서 9,550원까지 올랐습니다. CJ 홈쇼핑도 올랐고요. OCI 머티리얼즈 역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다음이 0.5% 내렸고요. 메가스터디가 장중에는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으로 바꿨습니다. SK컴즈 약보합 조정받았고요. 네오이즈게임즈가 오늘 0.5%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기대감의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봅니다. 현대차가 2.5% 올랐고요. 기아차가 강보합, 그리고 현대모비스, 만도, 한라공조,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강세를 이어받았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신이 5% 올랐고요. 그리고 동양기전이 4%, 또 동원금속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철강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철강주들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호평도 나왔습니다. 포스코가 0.3% 올랐고요. 현대제철은 장중에 11만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쓴 종목이기도 합니다. 포스코 강판 역시 강보합, 세아베스틀 역시 3.7% 오르면서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IT주들은 약세였습니다. 종목 살펴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만이 파란불을 켜놓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통신 장비주 살펴보겠습니다. KT의 투자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산텔레콤이 3.7% 올랐고요. SAT가 14% 큰 폭으로 오르면서 통신 장비주들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 살펴봅니다. 삼성 SDI가 0.56% 하락했고요. LG이노텍이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2%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LG생활건강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전강 후약장 펼쳐졌습니다. 1700선을 넘어서면서 펀드 환매가 부담을 작용했는데요. 내일장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라스 성공 전략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현대증권 류윤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정강 후약이라고 앞서서 저희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상승장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외국인들이 대략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매수세가 좀 확대된 총 금액 순매수 금액으로는 한 3,300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실제 지수는 오늘 0.76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 매물 등 차익 매물성 그 매물들이 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고요. 앞서 그 보도된 대로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과 함께 하락으로 마감한 점 등이 전체적인 심리에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300억 정도 차익 매물 출회되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2천억 가까운 프로그램 매물 출회되면서 개인 차익성 매물과 함께 수급상 지수 상승 제약 요인으로 들어간 것이 가장 수급적인 특징이겠고요. 오늘 가장 주목되는 하루 종일 부분들은 현대차 그룹주의 주가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인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은 7월 그 추정키로는 그 미국 시장 점유율이 8.6%로 지난 6월 달에 8.3%보다 0.3%포인트 더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을 거라는 예상으로 일단 주가가 좀 크게 반영했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파업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목요일 이후에 대부분 현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 현대그룹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이를 선반영하는 측면의 매수세가 유입된 거로 볼 수 있고요. 이와 함께 한라공조, 평화전공 등 자동차 부품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하고 있는 점이고요. 오늘 또 하나의 특징은 삼성전기,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이 어제의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재차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하락한 점입니다. 네, IT 관련주에서도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신고가 종목들도 몇몇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오늘 3% 가깝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죠.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예, 미국 시장이 대체적으로 한 2개월 정도요. 다우 기준으로 11,100선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한 300포인트, 위로는 한 300포인트 해서요. 전체적으로 9,800하고 14,000 사이에서 박스권 구도 하단부에서 움직였는데 어제 상승하면서 15,000을 기록해서 일단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례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버냉키 의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저금리 기준 양적 팽창 정책의 지속이라는 이동성 환경에다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유럽 재정 관련한 스트레스 결과가 무난히 끝난 거에 대한 안도 심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밤 이제 경제 지표상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5월달 S&P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전월 수치는 144.56이었고요. 이번 달 수치는 20개 도시 기준으로 볼 때 전월 대비해서 한 0.2% 정도 상승할 거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비로 대체 3.8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직전에 신규 주택 판매가 좀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주택 시장 가격은 그 시장 가격 전망치에 부합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서프라이즈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겠고요. 이 정도 수치라면 대체적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그동안 우려했던 주택 시장에 대한 냉각이나 하락 침체 우려를 일정 정도는 불식하는 정도의 수준은 만족할 거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지표는 7월 소비자 기대 지수인데요. 현재 이전 수치는 6월달 52.9에서 6월달에는 51.0으로 일단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주가에는 조금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반적으로 매크로의 미국 증시의 동향은 대체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업 실적으로 보면 듀퐁사하고요. US 스틸사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프라이즈 여부가 이제 나름대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부분도 한번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지표 쪽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미국 증시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일장 우리 시장 어떤 모습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가 근 10개월 만에 직전 고점을 돌파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단부였던 1750에 대한 안착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일단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시장의 반응 자체는 조금 증시에 대한 나름 색깔도 좀 희미했고요. 특징 자체도 조금 없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실적 발표한 기업으로 차익 매물이 나온 점들은 다소 조금 안착에 대한 진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통과가 물론 금융주의 반등 분위기를 연결해줬지만 기준 자체에 대한 엄격하지 못함 자체의 한계성이 아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금융주들의 반등을 퇴색시키는 요인이 돼서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이번 1750까지 오는 과정에 기여했던 바는 좀 많이 퇴색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기업 실적은 삼성전자, 현대차 중심으로 이번 주 중에 대부분 쏠려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 두 섹터의 움직임들은 나름 반등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국의 어닝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좀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반드시 한국의 주가의 서프라이즈에 연결되는 연결고리는 약하다는 점은 좀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직전 도점을 돌파한 이후 시장은 기대치가 높지만 실제 시장에 수여해주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형국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점은 돌파를 했지만 175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판단을 내리기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 내에서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업종도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어떤 업종 쪽에 저희가 관심을 두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지금 조금 시장이 기대하고는 좀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IT 내에서도 지금 서로 업황이라든가 실적들이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가장 선전하고 있지만 일단 실적 발표 이후의 방향성은 역시 좀 이전에 IT들과 좀 유사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융주 자체가 이제 시장에 주도하는 영향력이 좀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업종으로 봐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를 찾기는 힘들겠고요. 어차피 실적 발표를 임박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금 눌림목 현상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실적 발표 전후에서 매도하는 그런 틈새 시장 전략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 가장 선호될 수 있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좀 눈치를 좀 봐야 되겠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인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한 언론에 출연해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생길 수 있는 애로 요인을 해소해준다는 차원에서 DTI 규제 문제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캐피털사의 고금리 신용대출 문제와 관련해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지 불건전한 행위는 없는지 분석하고 외국의 캐피털사와 비교도 하고 있다면서 햇살론이 출시되면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경쟁체제로 가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저소득층은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이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아 다소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가운데 관계부처들이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실물경제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560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청와대 보고를 거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대책안에는 서비스업과 영세 자영업 등 시장 규모에 비해 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은 전통적인 레드오션 분야를 중심으로 업종 전환과 같은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시됩니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경기 회복이 더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육성 방안도 포함됩니다. 경기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LH가 전국 138개 신규 사업장 가운데 사업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지역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어서 민원 유발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LH 관계자는 오늘 사업조정심의실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익성과 현지 주민 반응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며 이달 말까지 포기 사업장을 선정해 내달 초부터 해당 지자체와 사업장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LH는 토지 보상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과 현지 주민 호응도, 해당 지역 주택 공급률 등을 따져 성남 중동 1, 금광 1, 신흥 2지구와 수진 2지구를 포함해 일부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업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7월 소비자 동향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금리 수준을 전망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8포인트 오른 13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 4분기에 156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배경에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가 수준을 전망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오른 141을 기록해 지난해 3월에 14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국민은행 임원들이 차기 국민은행장 내정을 계기로 재신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국민은행장 내정자를 제외한 13명의 국민은행 부행장들은 오늘 경영협의회가 끝나면 어윤대 KB금융 회장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 회장은 앞서 사표를 제출한 KB금융 계열사 사장 8명까지 일부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입니다. 삼성그룹의 금융 계열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말 770억 원에 달했던 부동산 PF 대출을 0원으로 줄였고 삼성생명은 1조 7천억 원이 넘었던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1년 새 1조 원 가까이 줄였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보험사들의 PF 대출 잔액이 30에서 40% 가까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기업은행의 서민용 주택대출 상품인 유보금자리론 판매 실적이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상품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금리를 낮춰 최저 3%대 대출 금리를 선보인 상품으로 기업은행이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고 지난달 21일부터 판매 중입니다. 신한카드가 KT와 제휴를 맺고 신용카드 기능과 제휴사 멤버십, 쿠폰을 휴대전화에 한꺼번에 제공하는 쇼터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쇼터치는 휴대전화에 신용카드와 제휴사 멤버십, 쿠폰이 내장돼 제휴 가맹점에서 결제 때 한 번의 터치만으로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하고 쿠폰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시아 지역 증시도 혼조세 속에 마감되거나 현재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본 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소폭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07% 내리면서 9,496선을 기록했고요. 중국 증시 역시 소폭의 내림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내리면서 2,575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